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닉 블라스트가 어떤 제품인지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는 블라스트 시리즈, 그 안에서의 소닉 블라스트의 전략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소닉 블라스트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 모델들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소닉 블라스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드솔의 구조는요, 이중구조 미드솔로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일단 발바닥과 맞닿는 부분, 이 상단부에는 이번에 메가블라스트에 사용된 미드솔과 동일한 소재인 FF 터보 스퀘어드라는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FF 블라스트 맥스, 그러니까 노바 블라스트 5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그 미드솔 폼이 이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 사용되어져 있다. 그리고 상단부에 사용된 FF 터보 스퀘어드와 하단부에 사용된 FF 블라스트 맥스, 두 미드솔 폼 중간에 아스트로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다. 이번에 상단부에 사용된 FF 터보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 새로운 미드솔 폼에서 저희가 짚어보면요, 일단 기존의 FF 터보 미드솔 폼에 비해서 단발력이 33%가 개선이 됐고 10%가 소프트해졌고 3%가 가벼워졌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이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의 소재는 알리파틱 TPU라는 소재다. 이 알리파틱 TPU라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첫 번째가 에너지 리턴, 그러니까 반발력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듀러빌리티,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렉서빌리티,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라이트웨이트, 가볍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FF 블라스트 맥스 미드솔 폼, 그래서 노바 블라스트 5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물성은 가벼우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소프트한데 반발력이 좋은, 네, 이렇게 물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FF 블라스트 맥스다. 그래서 FF 터보 스퀘어드와 FF 블라스트 맥스는 물성이 차이가 많이 나요. 미드솔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8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올려드렸던 이제 메가블라스트입니다. 메가블라스트의 미드솔의 높이는 리어프 쪽이 4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7mm, 그래서 오프셋은 8m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메가블라스트보다 소닉 블라스트가 미드솔의 높이가 1mm씩 높아요. 그 점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닉 블라스트의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엔지니어드 메쉬예요. 일반적인 소재긴 하죠, 엔지니어드 메쉬.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소닉 블라스트의 어퍼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메쉬는 굉장히 원단이 얇아요. 가벼운 소재를 쓰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메쉬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게,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그 다음 브리더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어퍼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퍼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와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이 힐 카운터 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이죠. 이 발목 쪽과 뒤꿈치 쪽의 패딩은 이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냥 딱 적당히 꼭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락다운이 엄청 잘 된다는 아니고 그냥 잡아준다. 그래서 발목의 락다운에 문제는 없으나 그렇다고 꽉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이 힐 카운터 아래에는 굉장히 단단한 하드한 구조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연하긴 하지만 딱 만져보시면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딱딱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설포의 소재는요, 얇은 인조 스웨이드 소재 같은 걸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그 안에는 두툼하게 패딩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설포의 상단부, 그러니까 슈레이스를 묶었을 때 매듭이 놓이게 되는 이 상단부에만 얇은 패딩이 딱 특정 부위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레이스를 묶었을 때 매듭의 압박감이 발등에 느껴지는 일은 없다. 설포의 고정 방식은 발등 쪽에 하나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포의 내측과 외측 안쪽에 굉장히 스트레치성이 좋은 원단으로 이 설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있다. 특히 좌우로 잡고 있는 소재의 신축성이 좋아서 쭉 잡아당기면 쭉 설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 이 설포가 아주 안락하게 발등을 잘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소닉 블라스트라는 모델은 새로 출시한 완전한 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어퍼의 핏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어퍼의 공간감에 있어서는요, 다른 아식스 러닝화의 어퍼의 공간감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볼의 너비도 딱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발등의 높이도 딱이 딱 좋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찾기가 어렵다. 아웃솔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아식스 그립 러버 아웃솔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젤카야노 32와 젤림버스 27을 리뷰할 때에는 아하 플러스라고 하는 기존의 아식스 그립보다 내마모성이 3배가 더 뛰어난 그런 내구성이 좋은 아웃솔 러버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소닉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하 플러스 러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전체가 다 아식스 그립 아웃솔 러버가 사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이 사용된 면적 잘 보시면 리어프 쪽보다는 포어프 쪽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미드프 쪽, 이 미드프 쪽에 화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그냥 미드솔 소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 컷아웃 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아스트로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다.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 만큼 휘어봐야 되겠죠? 쭉 보셨습니까? 카본 플레이트보다는 작지만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이 아스트로 플레이트를 통해서 탄성이 더 배가가 된다. 오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소닉 블라스트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4g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메가 블라스트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3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가 블라스트 대비해서 소닉 블라스트가 중량이 21g이 더 무겁다. 중량을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시면 이 각각의 제품의 목적을 이해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착화감과 주행질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닉 블라스트를 신고 20km LSD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km부터 17km까지는 5분 50초 페이스, 그 다음에 18km 구간에서는 이제 5분 30초, 그리고 19km 구간에서는 이제 5분 10초, 그 다음에 마지막 20km 구간에서는 한 4분 40초까지 이렇게 해서 가속을 쭉 올려가면서 천천히 달렸을 때와 빠르게 달렸을 때 이제 제품의 느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어퍼의 토박스의 공간감은 좁지도 넓지도 않고 굉장히 안락하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어퍼의 소재인 엔지니어드 메쉬인데, 이 얇고 스트레치성이 좋은 이 어퍼의 소재가 발등을 아주 안락하면서도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 다음은 이 발목 카라와 이 뒤꿈치 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패딩, 이로 인한 락다운에 대한 느낌인데요. 처음에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는 패딩을 많이 뺐네? 중량 때문에 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막상 딱 신고 달려보니까 이 발목이 안에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 뒤꿈치 쪽이 뭐 들썩들썩 한다거나 이런 약간 불편한 감은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설포도 발등 위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슈레이스를 제가 항상 묶는 방식으로 딱 묶잖아요. 그러면 이 매듭의 압박이 발등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일체감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앞꿈치와 발가락이 연결되는 부위, 거기가 살짝 걸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딱 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미드솔이 봉그 솟아 올라와 있는데 로커 지아미트리에 이 올라오는 각도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 안에 있는 미드솔 폼이 약간 봉긋 올라오는 이 구조, 이 형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착화감에 있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주행 영상인데요. 제가 만약 이 소닉 블라스트를 신고 트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엄청 극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소닉 블라스트를 신고 20km LSD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km부터 17km는 5분 50초 페이스로 진짜 천천히 뛰었거든요. 웬걸? 천천히 뛰었더니
오히려 이 지면과 맞닿는 FF 블라스트 맥스의 그 소프트함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거보다 더 발바닥 바로 아래에 있는 FF 터보 스퀘어드가 이게 소프트함이 안 느껴져요. 오히려 단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F 터보 스퀘어드는 분명히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폼이면은 분명하지만 5분대 페이스로 천천히 조깅할 때는 충분한 양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 흡수나 소프트함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면과 닿는 동안 계속 단단한 느낌이 계속 느껴지는 거고 1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단단함이 딱딱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발바닥이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제가 딱 신었을 때 바로 느껴졌다는 이 발바닥 미드솔 폼의 형상에서 오는 이 봉긋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딱 이 부분. 처음에는 안 느껴졌는데 거리가 늘어나니까 발바닥 아래에서 통증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주행 테스트 할 때 가장 많이 걸렸다. 대신 제가 5분 30초 페이스, 그 다음에 5분 10초 페이스, 그리고 4분 40초 페이스까지 쭉 가속을 했던 그 3km 구간에서는 너무 재밌게 잘 신었어요. 왜냐하면 반발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4분 40초 페이스로 접어들면서 제가 롤링을 빠르게 할 때는 이 미드솔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아스트로 플레이트, 이 피백스 플레이트의 탄성까지 가해지면서 굉장히 롤링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올릴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달리니까 오히려 이 소닉 블라스트가 훨씬 더 매력적인 러닝화로 다가왔고 그 전에 그냥 조깅 페이스로 천천히 뛸 때는 이 FF 터보 스퀘어드 미드솔 폼과는 약간 궁합이 안 맞는 느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소닉 블라스트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메가 블라스트 이 두 모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트레이너에 해당하는 러닝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문자보다는 중급 이상의 러너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실제로 훈련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러너들을 타깃으로 만든 슈퍼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슈퍼 트레이너도 성격에 따라서 스피드 트레이너와 디스턴스 트레이너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제품을 개발하는 기획자가 빠르게 달리는 러너들을 그래도 조금 더 타겟으로 하면 스피드 트레이너로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러닝을 하는 그런 러너들을 타겟으로 만들면 디스턴스 트레이너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스피드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경량성이죠.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반발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디스턴스 트레이너, 장거리로 달려야 되는 이런 슈퍼 트레이너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니스, 부드러움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퍼의 통기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경량성은 공통이지만 경량성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이 스피드 트레이너와 디스턴스 트레이너는 요구를 한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렸던 이 소닉 블라스트는 스피드 트레이너에 가깝다. 왜냐하면 길게 달렸을 때는 발바닥이 아프고요. 빠르게 달렸을 때는 굉장히 탄력이 좋아서 밀어내주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아식스 소닉 블라스트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2만 9,000원입니다. 이제 소닉 블라스트와 메가 블라스트가 추가가 되면서 아식스의 블라스트 시리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블라스트 시리즈에는 노바 블라스트 5, 그리고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 그리고 소닉 블라스트, 메가 블라스트. 이제 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제 러닝을 막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조깅, 리커버리 런, 10km 언더의 짧은 거리를 그런 어떤 입문자들을 위한 러닝화. 무조건 이 블라스트 시리즈를 경험할 때 처음에 딱 사서 신으면 되는 러닝화가 바로 이 노바 블라스트 5다. 그 다음에 이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와 노바 블라스트 5만 있을 때에는 이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는 장거리용, 롱 디스턴스용으로 개발된 경량 러닝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장을 세분화한 게 바로 이 소닉 블라스트와 메가 블라스트인 거죠. 일단 이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보다도 조금 더 프리미엄한 더 가벼운 장거리 훈련용 러닝화가 바로 이 메가 블라스트입니다.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의 미드솔 폼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장에 FF 터보 스퀘어드 폼이라는 새로운 미드솔 폼을 적용을 하고 어퍼도 소재를 바꾸고요. 모든 걸 다 바꿔서 중량을 17g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 페리스는 24만 9천 원에 출시를 했는데 이 메가블라스트는 29만 9천 원. 자그마치 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으로 프리미엄한 장거리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만든 게 바로 이 메가블라스트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식스가 메가블라스트와 함께 바로 이 오늘 리뷰해드렸던 소닉 블라스트를 같이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식스의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야, 이제 한 가지 포지셔닝 빼고는 신제품으로 모두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남은 포지셔닝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트레이닝용 러닝화 중에 서코니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엔돌핀 스피드가 잡고 있는 어떤 나일론 플레이트나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되어져 있는 이 플레이트 러닝화 포지셔닝이에요. 트레이닝용 러닝화인데 스피드 훈련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러닝화 라인업이 아식스에 없었다는 거죠. 기존의 아식스는 매직 스피드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직 스피드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격이 20만 원 언더예요. 19만 9천 원. 그래서 제가 시장 교란 중이라고 얘기했던 모델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식스 라인업 중에 스피드 훈련에 적합한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 매직 스피드밖에 추천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소닉 블라스트를 출시함으로 해서 아식스가 드디어 이 전체 러너의 포지셔닝에 하나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라인업을 모두 출시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블라스트 시리즈의 완성형이다. 그 다음에 이 블라스트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대 순으로 놓아보면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노바 블라스트 5 15만 9천 원,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출시한 뉴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만 9천 원에 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소닉 블라스트가 22만 9천 원, 그리고 슈퍼 블라스트 2 페리스가 24만 9천 원, 그리고 지난주 리뷰해드렸던 메가 블라스트가 29만 9천 원. 자그마치 거의 한 15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라인업을 이번에 아식스가 모두 갖췄다.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와 시장에서 함께 경쟁할 경쟁 모델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화면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모델이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호카의 마하 X2,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맨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개의 모델이 시장 내에서 플레이트가 삽입되어져 있는 트레이닝용 러닝화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미드솔 폼의 급이 굉장히 높아요. 레이싱 당일날 신는 브랜드의 최상위 레이싱화에 사용된 미드솔 폼을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트레이닝용 러닝화에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리뷰해드렸던 소닉 블라스트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출시한 FF 터보 스퀘어드 폼을 상단부에, 그리고 하단부에는 FF 블라스트 맥스, 그러니까 올해 출시한 노바 블라스트 5에 사용된 FF 블라스트 맥스를 둘이 이중 구조로 해서 미드솔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경쟁 모델이 바로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입니다. 이 하이페리온 맥스 3는 구조가 오늘 리뷰해드렸던 소닉 블라스트랑 이 5개 모델 중에 가장 비슷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리어프 쪽의 높이는 46mm로 하이페리온 맥스 3랑 소닉 블라스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포어프 쪽만 조금 약간 달라요. 하이페리온 맥스 3는 포어프 쪽이 40mm, 그리고 소닉 블라스트는 포어프 쪽이 38mm. 그래서 오프셋이 하이페리온 맥스 3는 6mm, 그리고 이 소닉 블라스트는 이제 8mm. 이렇게 해서 약간 오프셋이 약간 2mm 차이 나는 거 빼고는 높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 3의 미드솔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상단부에는 페바 소재로 만든 DNA 골드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DNA 플래시 버전 2, 그래서 EVA 계열의 이제 질소를 주입한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 있다. 위쪽 발바닥과 맞닿는 부분에는 조금 더 반발력이 있고 소프트한 미드솔 폼을 놓고, 지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내구성이 있는 그런 DNA 플래시 버전 2라고 하는 미드솔 폼을 넣었다. 이 부분도 소닉 블라스트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 다음에 호카의 마하 X2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미드솔의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맞닿는 이 상단부에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페바 소재로 만든 미드솔 폼이에요.
그리고 지면과 맞닿는 부분에 있는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은 EVA 계열로 만든 미드솔 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경쟁 모델은 바로 이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라는 모델입니다. 미드솔의 구조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질소가 주입된 버전 상단부, 에너지 넥스트 EVA 버전이 이제 하단부. 이렇게 돼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건 바로 이제 지면과 맞닿는 부분에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하면서 반발력이 좋고, 그 다음에 가벼운 소재는 이제 발바닥이 맞닿는 상단부에 올려놓는 이런 구조도 굉장히 유사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경쟁 모델이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미드솔의 구조는 중간에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고, 그 나일론 플레이트의 상단과 하단부에는 파워런 PB라고 하는 페바 소재 계열의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 있다. 굉장히 브랜드의 프리미엄한 미드솔 폼을 바로 이 트레이닝용 러닝화에 접목해서 많은 러너들이 열광했던 모델, 그게 바로 이 엔돌핀 스피드 5다. 이제 미드솔 폼의 구조가 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플레이트를 삽입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는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의 미드솔 폼 중간에는요,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다.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의 미드솔 폼 중간에도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호카의 마하 X2의 미드솔 폼 중간에도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판이라는 피백스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탄성의 물성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만큼 부하가 걸리진 않지만 일반적인 미드솔 폼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탄성이 더해진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피백스 플레이트가 삽입된 러닝화들이잖아요. 그 다음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와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는 둘 다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량이 가벼운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가 222g, 그 다음에 호카의 마하 X2 232g, 그리고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가 244g, 그리고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가 245g,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게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입니다. 270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짠!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드솔의 높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드솔의 높이 순으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미드솔의 높이 순으로 정렬을 하면요, 가장 낮은 게 바로 이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량이 222g으로 가장 가벼웠죠. 이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5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미드솔의 높이가 36m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호카의 마하 X2 리어프 쪽의 높이가 이제 43mm, 그리고 미즈노 네오비스타 2가 44.5mm,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와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 3가 동일하게 이제 46mm. 이렇게 미드솔의 높이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순부터 가장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가장 가격이 낮은 건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209,000원. 그리고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도 209,000원. 그리고 그 다음이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 3 219,000원.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렸던 아식스의 소닉 블라스트가 229,000원. 그리고 가장 비싼 건 호카의 마하 X2. 최근에 마하 X3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하 X3도 249,000원이니까 플레이트가 삽입된 트레이닝용 러닝화 중에서는 마하 X2가 가장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5와 미즈노 네오비스타 2가 가장 가격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격은 다 2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2일에 출시했던 메가블라스트와 소닉 블라스트 두 가지 신제품 중에 소닉 블라스트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아식스의 러닝화 라인업은 모두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아식스 러닝화 총정리편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가블라스트와 소닉 블라스트 리뷰 영상까지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아식스 러닝화 사러 가기 전에 저희 런업TV에서 올려드린 아식스 러닝화 총정리편 플러스 메가블라스트 리뷰 그리고 소닉 블라스트 리뷰까지 모두 숙지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새로운 러닝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